생애공간 접근법 또는 수퍼는 전생에 따라서 나누었기 때문에 거기 나온 대로 평생 발달 이론이다. 평생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수퍼의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진로 아치문 모형입니다. 모델이라고도 하고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진로 아치문 모델은 간단하게 그려보면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그 다음에 아치 형태가 있다. 자, 왼쪽 기둥은 바로 개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기둥은 사회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닥의 기초입니다. 이 바닥의 기초는 바로 생물학적, 지리학적인 요소들이다. 생물학적, 그 다음에 지리학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생물학적인 요소, 개인의 생물학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리적인 측면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운데 이제 자아가 있는 것이죠. 자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 뭐 신념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사회적인 측면은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죠. 뭐 경제적인 측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아가 바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아라는 아치문이 없으면 이것은 진로 아치문 모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딸랑 그냥 기둥 두 개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개인과 사회의 역동적, 즉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아는 의사 결정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의사 결정과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이 의사 결정, 자아의 영향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아의 영향 요인은 첫 번째. 자, 이쪽에 이제 자아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이쪽에 자아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아 개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의 역할이다. 자아 개념과 사회의 역할이 바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로 아치문 모델은 이 정도만 간단하게 큰 틀에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진로 무지개 이론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애 진로 무지개, 그림을 보시면 무지개 형태로 돼 있어요. 무지개 형태로 돼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누면 9가지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생애 무지개 단계에서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6단계로 6가지로 있지만 이제 9가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가장, 그 다음에 주부, 그 다음에 연금생활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누면 9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분화시키면.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전생애 동안에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시민으로서의 역할.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에 대한 시작점이 언제냐. 또는 시민이라는 역할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전생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생애 무지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역할의 현저성에 따른 진로 성숙을 강조합니다. 역할의 현저성, 그 자리에 동그라미 1, 진로 성숙에 동그라미 2라고 쓰면 돼요. 진로 성숙, 주요 삶의 단계와 대략적인 나이를 보여주며 미래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삶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밑에 각주에도 있지만 아동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쭉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 탐, 황, 유, 쇠, 그러면 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노년기가 있다. 이게 이제 성탐학유세를 크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각주에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삶의 주요 단계에서 대략적인 연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령에 맞추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진로를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로 성숙이다. 역할의 현저성입니다. 사람들이 수행되는 역할, 시민, 자녀, 학생, 직업인, 배우자, 부모, 여기서 6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직위의 별이다 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생애무지개가 실력 따지게 있는데 생애무지개라는 삶을 살면서 부여받은 미션,
인물이라고도 하죠. 미션들을 시작 나이와 끝 나이로 정리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인의 세부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앞서 먼저 생애무지개 각 단계들의 시작 나이와 끝 나이를 작성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부모가 있어요. 그 수치는 연령을 말하는 건데 부모는 대개 이제 30세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쭉 부모 역할이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가 있죠. 맨 끝에 자녀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녀 역할은 시작되죠. 그래서 자녀 역할은 한 55세 정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 역할이니까 한 55세 정도로 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 이 무지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생애 무지개 단계 시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여되는 미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학생은 긴 인생에 있어서 잠깐 부여되지만 상당히 중요한 미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생적인 측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잠깐 부여되지만 상당히 중요하죠. 학습적인 측면에서요. 그 다음에 직업인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배우자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로서 역할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모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부여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부모는 뭐 자식이 있으면 부모 역할이 될 것이고 자식이 없으면 부모 역할이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 기출 적용을 보면 생애진로 무지개 이론이 나와 있어요. 역할의 연저성과 진로 성숙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바로 생애 무지개 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니까요. 역할의 연저성에 따른 진로 성숙을 강조한다. 그 자리 현관펜 밑줄 딱 그어주시고요. 생애 진로 무지개 모형은 또는 이론은 각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역할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역할의 변화, 역할 변화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진로 발달 과정입니다. 수포는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을 자기 실현 및 생애 발달의 과정으로 보고 여러 가지 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진로 발달을 나타내는 생애 진로 무지개를 제시했고 진로 성숙의 동그라미 1, 역할의 중요성의 동그라미 2,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개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로 성숙이 있습니다. 주요 삶의 단계, 대략적인 나이, 그 다음에 미래 역할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진로 성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역할의 연저성은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생애 진로 무지개와 연관성이 있는 그 그림의 주요 내용은 역할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할의 연저성이 바로 이 그림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죠. 사람들을 위해 수행되는 역할의 비율입니다. 한 개인의 주요 역할로서 자녀, 학생, 여가인, 시민, 직업인, 배우자 혹은 뭐 부모 가사 담당자로 들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9가지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거기 보면 그 자녀, 아동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여가인, 활동인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 그냥 시민이라 할 수 있고요. 직업인은 근로자, 가장, 주부, 부모, 연금 생활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6가지로 나누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전의 수행이 이루어져 이후에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수행했던 역할, 그런 역할들이 이제 나중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주기와 소주기가 있습니다. 성탐학류세가 대주기라면 그 성장기 안에도 또 소주기가 있어요. 성탐학류세 또 소주기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생에서 진로 발달 과정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끊으시고요. 성장, 그 다음에 탐색, 정착이 확립입니다. 확립, 유지, 쇠퇴 등의 대주기와 끊어주세요. 각 단계마다 성장, 탐색, 그 다음에 정착 또는 확립, 유지, 쇠퇴로 구성된 소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소주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애진로 무지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두 가지 진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과 역할의 연저성 이런 것들을 중요 개념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생애진로 무지개 이론이다 또는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한번 노트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볼 건데요. 두 번째는 생애진로 무지개 이론입니다. 자, 생애진로 무지개 이론도 수포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수포를 보고 있습니다. 생애진로 무지개에서 이게 하나고 이게 두 번째인데 무지개는 그냥 그림을 우리가 그릴 때 무지개 모양으로 그렸다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반타원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란 말이 들어간 거고, 자, 이 생애에서 우리는 역할이란 것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역할의 현저성, 역할의 중요성이랄까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같은 측면에서는 진로 성숙이라고 하는 거, 진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역할의 현저성, 9가지 역할이 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9가지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9가지 역할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로 성숙입니다. 진로 성숙은 우리가 이제 삶의 단계에서 자,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미래를 계획해 보는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진로 성숙과 연관이 되고, 자, 이러한 미래 계획은 바로 진로 성숙에 도움을 주겠죠. 진로 성숙에 도움을 주는 요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역할의 현저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9가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9가지의 역할을 간단하게 써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생애진로 무지개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이라 했는데, 삶의 단계에서는 대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주기 안에 소주기가 존재한다. 대주기와 소주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대주기 소주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탐학류세였는데, 자, 이 성탐학류세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성탐학유세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성탐학유세는 꼭 외우셔야 돼요.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성장은 아동기고, 탐색은 청소년기고, 확립은 청년기고, 유지기는 중년기고, 쇠퇴기는 노년기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다음에서 제가 이거 이제 판사할 때 간단하게 써 드릴 겁니다. 자, 9가지 역할은 전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시민의 역할이 있다. 일반 시민이라고도 하고 시민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녀는 뭐 아동으로서의 역할 이렇게도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학생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그 다음에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주부가 이제 배우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의 배우자를 쓸 수 있고 주부의 배우자 쓸 수 있죠.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주부의 배우자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여가인, 활동인, 여가 활동이랄까요? 여가 활동인으로서의 역할도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을 받는 연금 생활자로서의 역할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나왔는데, 거기 9가지 역할 중에서 한 가지가 더 새로운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부모라는 게 있었어요. 부모. 그러니까 가장과 주부는 서로 이제 그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주부로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다. 이렇게 해서 모두 9가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가지 역할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안 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 뭐 입양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없는 거겠죠.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애진로 무지개 이론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탐학유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발달 단계의 성장, 그 다음에 탐색, 그 다음에 확립, 유지, 쇠퇴가 있는데 여기에서 연령적인 부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소 단계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성장기 안에 환흥능이 있고 탐색기 안에 잠전시가 있고 그 다음에 확립기 안에 수안, 수정기 안정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지기 쇠퇴기는 뭐 그 안에 다른 별도의 하위 단계는 없지만 이 주기적인 측면에서는 대주기와 소주기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성장기, 출생에서 14세까지의 시기라고 하죠.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지만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는 단계가 된다. 그래서 환흥능 이렇게 꼭 외우셔야 돼요. 자, 환상기는 이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 연령은 그냥 참고하시고 환상기는 아동의 욕구가 지배적이고 역할 수행이 중시되고요. 흥미기는 진로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흥미가 중시된다는 거고요. 능력기는 진로 선택에 있어서 능력을 중시하게 되고 직업에서의 훈련 조건을 중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탐색기입니다. 이제 24세까지예요. 15세에서 24세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 탐색을 시도한다 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탐색기는 청소년기라고 그랬잖아요. 24세면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 후기 정도 되죠. 그래서 잠전시, 잠전기는 자신의 개인의 욕구, 그 다음에 흥미, 능력, 가치와 취업 기회를 고려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해 봅니다. 그래서 잠정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는 개인은 장래의 직업 세계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습니다. 대개 이제 대학 교육을 받죠. 자신의 자아 개념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서는 현실적인 요인을 좀 중요시하게 되고요. 시행기입니다. 시행기는 이제 대학에서 상당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시점까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은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선택해 종사하기 시작합니다. 빠른 때는 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확립기입니다. 확립기는 청년기와 연관성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44세까지인데요. 자,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에 발견하고 종사하고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 노력합니다. 생활의 터전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수정기와 안정기가 있습니다. 수정기는 개인은 자신의 선택한 일에 세계가 적합지 않은 경우에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몇 차례 변화를 시도합니다. 변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수정기란 말을 쓰고요. 안정기입니다. 안정기는 개인의 진로 유형이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개인은 그의 직업 세계에서 안정, 만족감, 소속감, 지위 이런 것들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한 뭐 안정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기는 중년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은 안정된 속에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며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고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지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쇠퇴기는 이제 노년기예요. 은퇴와 연관성이 있겠죠. 65세 이후의 시기로서 모든 기능이 쇠퇴됨에 따라서 직업 세계에서 은퇴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해오던 일의 활동이 변화되고 또 다른 자신의 일에 대한 활동을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 또 사회적 역할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쇠퇴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성탐 확류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